저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예비 신부입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2살 차이고 같은 회사를 다니며 일을 하다가 자주 마주치게 되었죠. 그러다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고 지금까지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짧고 요즘 우리 나이를 생각하자면 결혼이 살짝 빠른 감도 있었지만 평소 남자친구가 저를 아껴주는 걸 보면서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후회하진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남자 쪽이 나이가 2살 더 많긴 하지만 회사에서 연차는 제가 1년 더 길어요. 군대를 2년 다녀오고 대학교에 복학을 하면서 시간을 소비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았지만 회사는 제가 먼저 들어와서 1년 선배가 되었죠. 고작 그 1년 차이로 저는 주임 직급을 달고 있고 남자친구는 아직 평사원이에요. 당연히 제가 월급도 조금 더 많은 상황이었고 연애할 때는 몰랐지만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양쪽 집안의 형편 차이가 좀 나는 편이었어요. 우리 집도 그렇게 부자는 아닌데 남자친구네 집안은 저희가 결혼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도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조건들은 제게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연애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그 사이에 남자친구를 만나며 느꼈던 좋은 감정들과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허세없고 저와 잘 통하는 성격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결혼하고 난 뒤에도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얼마 전에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제가 알고 만나던 남자친구와는 다르게 그 집안 식구들은 하나같이 나랑 안 맞는구나 싶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결혼하면 제 시어머니가 될 남자친구의 엄마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사건의 발단은 처음에 제가 남자친구 집으로 인사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그날은 당연히 저를 그 집 식구들에게 소개를 하고 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만든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주인공이고 저한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는 자리잖아요. 하지만 그 집안 어머니는 저는 아예 안중에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아들 자랑만 끝도 없이 하셨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반장을 했던 이야기부터 미술에 소질이 있어서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탔던 이야기까지 아주 시시콜콜한 아들 자랑을 하나하나 늘어놓으셨죠. 애초에 저는 인사드리러 간 자리가 어색하고 할 말이 없으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하고 갔었는데 막상 가보니 저는 말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녁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3시간 좀 안 되게 있었는데 그중에 2시간 반을 가족 중에 어머님 혼자 떠들고 있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하는 말을 듣다가 피곤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한테 별다른 관심이 없었는데 그 와중에 저보고 하셨던 말이 어른한테 인사를 하러 오는데 옷차림이 그게 뭐냐고 지적을 하셨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어른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다 보니 제가 회사 면접 보러 다닐 때 입었던 깔끔한 정장을 입고 갔는데 대뜸 그 집 아주머니께서 요즘 젊은 아가씨들 예쁜 옷 많이 입고 다니던데 너는 패션 센스가 좀 없나 보다. 사실 제가 유행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긴 하지만 오늘 처음 본 아주머니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평소에 남자친구의 행동을 보며 저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고 착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가정교육을 잘 받았구나 싶었는데 그 아줌마를 보니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껏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명절에는 한 번씩 볼 사람이라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갑자기 아주머니께서 남자친구에게 미리 전해들었던 건지 너희 부모님이 여유가 좀 있다며? 그럼 결혼 준비하는 것도 편하게 할 수 있겠구나. 사실 요즘에는 집 구하는데 남자 여자 그런 게 어디 있니?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집에서 좀 더 보태서 하는 거지. 우리 집 형편이 조금 좋아봐야 일반인 사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엄청난 부자거나 재벌도 아닌데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애초에 남자친구 집안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부터 결혼 비용을 제가 더 내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애초에 회사도 제가 더 오래 다녔고 연봉도 제가 더 높고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제가 남자친구보다 훨씬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줌마가 말을 해도 너무 얄밉게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해주려던 것들까지 하나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요즘 집값도 많이 올라서 저 혼자 모은 돈으로는 우리 둘이 살만한 전세도 얻기 힘든 상황인데 그날 처음 본 아줌마가 집은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듯이 이야기하니까 황당했습니다. 기분은 나빴지만 그 앞에서는 제가 뭘 한다 안 한다 대답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갔어요.
다행히도 그때까지 남자친구는 정상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날 자리가 끝난 후에 집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엄마가 말한 건 신경 쓰지 말고 잊어버려. 라고 제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뒤로도 결혼 준비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남자친구와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도움되는 건 없으면서 그 집안 식구들이 저한테 연락을 자주 했습니다. 저보고 결혼 전에 미리 친하게 지내자면서 집으로 놀러오라는 말을 밥 먹듯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적당히 핑계를 대며 거절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른이 부르는데 매번 못 간다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첫인상부터 별로 좋지 않아서 사실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과는 별개로 기본은 하자는 생각으로 종종 초대에 응해서 남자친구의 집으로 방문하게 되었죠. 그럴 때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 과일이며 과자를 이것저것 사서 가져갔는데 가져갈 때마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제가 뭘 사왔는지 먼저 확인하더군요. 이건 또 뭐니? 백화점에서 사온 거야? 역시 잘 사는 집안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빵을 하나 사더라도 평범한 게 아니네. 나중에는 저를 반기는 건지 제가 사온 선물을 반기는 건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 와중에 나이는 저랑 겨우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면서 몇 년째 놀고 있는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어찌나 볼 때마다 사람 신경 긁는 소리만 해대는지 생긴 것부터 하나하나 자기 엄마랑 완전 판박이었어요. 처음엔 저보고 내년이면 제 나이가 30이라며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빨리 안 가지면 늦을 것 같다고 하더니 나중엔 저를 볼 때마다 취향이 너무 올드한 것 같다고 대화를 나누면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다면서 은근히 제가 나이 많다는 소리를 돌려서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자기 엄마랑 똑 닮았기 때문에 정말이지 사람 신경을 거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뜬금없이 제 번호로 카톡을 보내더니 언니, 나 핸드폰 좀 바꿔주면 안 돼요? 나한테 선물 하나 해주면 우리 엄마한테 언니 이야기 잘해줄게요. 라고 하면서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얼마 없던 정마저 다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하도 황당한 소리라서 처음엔 농담인 줄 알고 무시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문자로 본인이 갖고 싶은 핸드폰 사진까지 보내길래 그때부터는 그냥 차단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이 결혼은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겠다, 빨리 헤어져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지난달에 양가 상견례를 하면서였어요. 진짜 그날도 지금 생각해보면 혈압 오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저는 나이 차이 6살 나는 친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오빠는 좋은 대학 나왔고 알아주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3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엔 혼자 사무실을 얻어서 일을 하다가 일이 늘면서 직원을 하나씩 늘리더니 지금은 5명의 직원과 함께 일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양가 식구들 모인 상견례 자리에서 그 집 모녀가 우리 오빠 사업한다는 소리를 듣더니 요즘 세상에 대기업에 붙어있지 뭐하러 나왔냐며 망하기 딱 십상이라고 왜 사업을 시작했냐는 소리를 우리 오빠한테 하더라고요. 진짜 누가 누굴 걱정하는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그 집 딸은 자기 친구들이 스타트업 회사를 다녀봐서 아는데 그거 쉽지 않고 10개 중에 9개가 망한다며 쓸데없이 초치는 소리를 자꾸 하는 겁니다.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는 이유로 부모 등골에 빨대 꽂고 놀고 먹기만 했으면서 마치 자기가 전문가라도 된 것처럼 사람 하나 인건비가 얼마고 사무실 월세가 얼마나 나가는데 사업을 뭐하러 했냐고 하더군요. 방구석 백수가 인서울 경영학과 나와서 대기업 다니던 우리 오빠한테 사업 훈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이런 사람들인 줄은 알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이럴 줄은 몰랐죠.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개뿔 사업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청산유수처럼 헛소리를 해대고 자기 딸의 박학다식함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집 아줌마는 말릴 생각도 하지 않고 똑똑한 내 딸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 오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상견례 하는 내내 우리 부모님한테 돈 이야기 말고 기억나는 게 전혀 없어요. 보통 그런 자리에서는 서로 덕담도 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의식적으로라도 돈 이야기는 피하기 마련인데 요즘 서울이나 경기도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자기들이 신혼집 구할 때 돈을 얼마나 보탤 수 있는지 은근히 이야기하면서 은근슬쩍 알아서 돈을 좀 보태라는 식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말씀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사람이 좋아서 그냥 웃으면서 참고 넘어갔지. 너무 경우가 없고 예의 없어서 내가 다 창피하고 애초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뭘 기대했나 싶었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2시간의 식사 자리를 마치고 저는 부모님과 오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집안이랑 결혼 생각을 했다는 사실 자체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웠어요. 아빠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지 운전하시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고 결국 제가 먼저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집 부모들은 조금 별로지만 그래도 너 남자친구는 쓸데없는 말도 별로 없고 괜찮아 보이던데? 너가 결혼 정말 하고 싶으면 그냥 해. 어차피 너희들끼리 사는 거지 부모가 무슨 상관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이후에 저를 가장 열받게 하고 이 결혼 진짜 못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건 그 집 엄마도 예비 시누이도 아니라 바로 제 남자친구였어요. 상견례를 마치고 나서 그 집안 식구들 때문에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너희 엄마랑 너 여동생이 그 자리에서 진짜 무례했었고 제 친오빠와 부모님에게 너무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자친구는 자기 가족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대요. 말투는 조금 문제였지만 전혀 나쁜 생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식구들을 걱정해서 그랬다면서 본인 엄마와 동생 편을 먼저 들더라고요. 지 여동생이 나이는 어려도 예전부터 생각이 깊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 오빠한테 사업에 대한 조언을 해준 거지. 원래 나쁜 애는 아니라면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착하고 순진한 애랍니다. 오히려 제가 너무 예민하고 자기 가족에게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어서 그렇대요.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은 다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이고 저만 나쁜 사람이고 식구들 이간질이나 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저도 내년에 30이고 사회생활 한 지도 5년이 되어가는 나름 산전수전 겪어본 사람인데 한두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대충 파악이 끝나는 건 기본이죠. 하물며 결혼 준비한답시고 지금껏 2달 넘게 주말마다 그 집안 식구들을 만났는데 아직도 제가 그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색안경 끼고 있는 거면 제가 등신 멍청이라는 소리밖에 더 되나요? 이러다가는 결혼하고 난 뒤에도 남자친구가 저를 절대 지켜주지 않을 것 같고 자기 가족 입장에서 먼저 생각할 것 같아서 결혼하면 안 되겠다는 이유가 늘어갔어요. 이미 결혼할 생각은 저 멀리 떠나버렸고 남자친구에게 언제 그만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 타이밍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을 엎어버릴 만한 좋은 구실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난 뒤로는 저는 이 결혼 못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주말마다 다니던 신혼집 구경과 예식장 알아보는 것도 귀찮아서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알아보던 집이 그나마 저와 남자친구가 다니는 회사와 가까웠고 주변에 입지 조건도 좋은 곳이었죠. 만약에 여기서 집을 얻어 살면서 나중에 아이를 갖는다면 학교 보내기도 너무 좋겠다 생각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집을 구경하고 여기로 계약하면 좋겠다고 제 의견을 말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일어난 사건 때문에 한동안 잊고 살았어요. 저는 어차피 결혼 생각이 다 사라진 상황이라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네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 빼고 둘이서 집 보러 다니는 것 같았는데 다짜고짜 전화하셔서는 너 이 동네에 집 얻을 생각이라면 난 돈 못 보태준다. 왜 너 맘대로 이런 걸 결정해? 라고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 집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잊어버리고 있던 상황인데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여기는 없던 일로 하고 예비시댁 근처에 괜찮은 매물이 나왔다면서 저보고 지금 나와서 같이 보러 가자는 겁니다.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아들 옆구리에 끼고 살고 싶은 생각뿐이었으면서 무슨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건지. 어머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말이 또 길어질 것 같길래 어머니, 저 그냥 안 할래요. 오빠한테도 그냥 결혼 안 하겠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모처럼 편하게 쉬고 있는 주말 오전이었는데 그런 전화 받으니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말 끊고 전화를 끊어버렸더니 화가 잔뜩 나셨는지 바로 전화가 걸려오길래 그냥 번호 차단해버렸습니다. 주말 내내 남자친구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연락이 왔지만 전화 한 통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 답장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월요일이 되어 회사에 출근했더니 딱딱하게 굳은 표정의 남자친구가 제게 찾아와서는 이야기 좀 하자고 저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혹시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사과라도 하는 건가 싶었지만 너가 원하는 신혼집 못 들어가게 됐다고 기분 나쁜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가 한참 어른인데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고 전화 끊는 건 무조건 너가 잘못한 거야. 이런 사소한 일에 그렇게 반응하면 앞으로 결혼해서 어떻게 살래? 엄마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너가 죄송하다 먼저 사과드리고 넘어가자. 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이미 마음 정리까지 다 한 상황에서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이런 머저리 같은 놈이랑 대체 어떻게 결혼하고 살 생각을 했나 싶어서 기가 막혔어요. 남자친구에게 절대 너랑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그 아줌마를 만나서 사과할 이유도 없다고 했더니 아줌마? 너 말이 너무 심하잖아. 라고 하길래 더는 답이 없다 싶어서 그냥 뒤돌아서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건지 진짜 제가 장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건지 그날 오후 일하는 내내 카톡으로 회사 사람들에게 결혼한다고 이야기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해? 하면서 징징거리더라고요. 제가 지보다 직급도 높고 친한 사람들도 훨씬 많은데 불편하면 자기가 불편하지 저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냥 너네 엄마 집 옆에 너네 엄마가 해준다는 돈으로 집 구해서 평생 엄마 아끼고 행복하게 살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날 오후에 회사 친한 동료들에게 결혼 없던 일로 한다고 다 이야기했고 이제는 회사에서도 우리가 파혼하고 헤어졌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됐어요. 아직도 장난으로 느껴지고 제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도 이 결혼 결국 안 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빠는 잘 생각했다고 좋아하시고 엄마도 너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달을 질질 끌면서 이게 맞나 아닌가. 남들은 결혼할 때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하는 건가 생각하며 마음고생했었는데 끝내고 나니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었구나 싶었습니다. 연애하던 시절에는 유머 있고 소탈한 모습이 참 좋게 느껴졌어요. 남자가 같은 회사 다니는 직급 높고 연봉 높은 여자랑 사귀면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모습이 자신감이 있어 보여서 좋았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런 성격은 뻔뻔한 지네 엄마를 쏙 빼닮은 것 같아서 그런 모습마저 소름 끼치고 기분 나쁘네요. 그 집 딸내미 말대로 제가 아무리 나이가 내년이면 30이고 홍기가 꽉 찬 여자라지만 그런 똥차 타고 시집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라도 조금은 후회하는 건지 남자친구랑 친하게 지내는 회사 사람들이 제게 찾아와서 걔가 파혼하고 나서 후회도 많이 했고 지금은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며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하길래 코웃음 치고 남의 개인적인 일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제대로 입 열고 있는 이야기 다 해버리면 회사에 얼굴 들고 다니지도 못하게 될 거라고요. 저는 지금 전혀 힘들지도 않고 후회되는 일도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있으면 그 얄미운 딸내미한테도 한 방 제대로 먹였어야 했는데 그걸 못한 건 아쉽네요. 한번 이렇게 사람에게 대어보니까 돈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사람 됨됨이와 가정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앞으론 남자건 그 집안 식구들이건 한 번 보고 아니다 싶으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처음 느낀 제 판단을 그냥 믿어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